뭔가를 만들어내겠다는 창조력이 있어요. 오만하지 마. 시청자, 팬들을 돌보고 있다. 저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저에 대한 모든 혐의를 인정합니다. 이순재 씨의 얘기를 한번 잠깐 들어봤는데 신 기자님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이게? 이제 최근에 그분이 이제 그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연예인들의 특히 이번 이제 그 몇몇 연예인들의 안 좋은 사태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예. 사실은 이순재 선생님이 이럴 때마다 좀 이런 좀 쓴소리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번 얘기도 보면 이제 인기라고 하는 게 연예인들이 어떤 직업 활동하는 데 있어가지고 꼭 필요한 요소이지 그게 특권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또 하나는 뭐 연예인들하고도 굉장히 연예인이기 때문에 예술하는 사람이니까 자유분방하게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연예인은 공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 방송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일반인들 대중에게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예. 더욱 조심해야 된다. 본인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유명세 때문에 이런 거 저런 거 하자고 해가지고 했다가 좀 크게 실패한 사람들이 많다. 근데 과거에는 연예인들이 굉장히 그 스타 몇몇을 제외하고는 이 수익이 많지가 않았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런 위기가 있었지만 지금은 뭐 노래를 열심히 하거나 연기를 열심히 하거나 연예인으로서 활동만 잘하면 충분히 그 금전적인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에 빠져들면 안 된다. 이런 좀 충고의 말씀하셨습니다. 최근 그 사건이 워낙 사회적 파장이 컸기 때문에 좀 책임의식을 가져달라는 좀 후배들한테 당부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이순재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연예 생활을 거의 뭐 지금 평생을 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뭐 PD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봐도 사실 굉장히 존경하는 분이라고 그래요. 그만큼 성실하고 또 자기한테 절제력이 굉장히 강한 분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지금 요즘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예전 연예인들은 사실 이 생활 자체가 힘들었잖아요. 근데 요즘 연예인들 한번 뜨기 시작하면 정말 엄청난 이제 금전적인 보상이 따르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주변에서 많은 팬들이 또 이제 이렇게 축켜 세워주고 하니까 본인이 정말 대단한 것처럼 제왕인 것처럼 이제 느낄 수가 있는 거 많죠. 그러다 보면 한순간에 밤에 뜬 이제 배우들이 보면 어디 뭐 PD들한테라든지 또 제작 현장에 이런 데 가서 굉장히 좀 갑질을 하는 경우도 많고 예. 또 돈으로도 사실은 그거 하는 경우 많아서 이런 유혹에 많이 빠지거든요. 사실 이번에 연예인들 사건 같은 경우도 보면 어려서부터 사실은 이제 연습생으로 컸다가 그 자신들이 이제 뜨면서 뭔가 많은 곽강을 받고 하니까 그 어떤 도덕적인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시간적인 그런 상황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단톡방을 통해서 정말 할 수 없는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행동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순재 씨가 한번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결국 연예인의 인기라는 게 이게 오래 가는 건 아니다. 이렇게 또 공인이라는 어떤 의식을 가지고 이제 꾸준히 해야 되는데 자신 스스로가 좀 이런 단련돼야 된다. 예. 막 그런 것들을 좀 강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예. 세무조사 얘기입니다. 이것도 인터뷰 영상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본 사안에 대해서 매우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계기관의 조사도 진행되고 있고 저희는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입니다. 세무조사가 지금 해외 사업도 겨냥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조사 중인 상황이라 제가 지금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국가서 관리부지 인정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는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추후에 입장을 다시 밝혀드리겠습니다. YG 러브시간 할수 인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지금 인터뷰한 사람이 양현석 씨의 친동생이죠? 네, 현재 그 YG 엔터테인먼트의 CEO를 맡고 있고 예. 뭐 그 대표 프로듀서인 양현석 씨하고는 형제 사이이고요. 오늘 이제 그 주주총회가 있어가지고 참석하는 자리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뭐 YG 엔터테인먼트뿐만 아니라 이번 연루된 회사들 그리고 또 보면 과거에도 보면 모든 무리가 빚어지면 연예기획사는 딱 두 가지 입장입니다. 네. 사실무근 법적 대응하겠다. 이 두 마디로 버티다가 이번에 보면 이제 YG 같은 경우에 좀 주가 총액의 25%가 날아간 상황이고 그건 뭐 개인들의 일이겠으나 여기 들어가 있는 국민연금도 지금 가치가 손실된 게 330억이 넘거든요. 그 사실무근이라고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좀 네. 나서가지고 했으면 조기에 수습을 좀 했을 수도 있는데 지금도 하는 이야기는 뭐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뭐 사회적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나 나중에 다 끝나면 얘기를 하겠다. 방금도 그랬죠. 예, 예. 그렇게 하는 사이에 제가 보기에도 그렇고 많은 전문가들 이야기는 주가는 더욱 떨어질 것이고 이게 좀 그러니까 리스크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연예기획사들이 많이 생각을 하고 무조건 아니라고 한 다음에 버티면 어떤 방법이 있을 거라는 생각들 그런 생각이 이번에는 경찰 연루설까지 나왔는데 좀 이런 좀 대언론이나 대중에 대한 대중을 상대로 하는 사업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더 그런 네. 거를 잘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리스크 관리에 문제가 있다. 근데 신 기자님, 이 회사가 양현석 씨하고 이 동생, 그러니까
형제 가족들이 운영하는 회사예요? 좀 이 회사가 굉장히 독특한 구조인 게 사실은 양현석 개인의 회사라고 보는 게 맞아 보이고 근데 그 사업까지도 그 회사 소유가 아닌 양현석 대표 본인의 소유일 만큼 좀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는 회사이고 이제 본인은 이제 처음에는 본인이 대표였지만 이런 그 CEO로서의 경영적인 부분은 친동생한테 맡기고 있고 본인이 이제 프로듀서로 활동을 하면서 이제 그 가수들을 픽업한다거나 이런 일, 또 음반 제작 이런 부분만 그러니까 나눠서 하고 있고 뭐 또 부인도 사실은 연습생 출신이었고 이제 또 천안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덱스기스 멤버 이재진 씨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가족 회사로 꾸며져 있지만 사실은 뭐 양현석 한 명에 의해서 움직이는 회사이고 거기에 가족들이 좀 결부되어 있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현석 씨는 왜 서류상으로는 경영에 참여를 안 하는 것처럼 돼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문 경영인이 있는 거죠. 근데 다만 전문 경영인이 외부 인사가 아닌 그 친동생인 그런 구조, 뭐 일반적인 재벌과 많이 비슷한 구조라고 볼 수 있겠죠. 아까 리스크 관리 얘기했지만 그런 면에서 체계가 안 갖춰져 있다는 생각도 조금 드네요. 이게 또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법적 책임을 좀 면탈하기 위한 측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이 법적 책임이 있으면 대표가 책임지는 거거든요. 최대주주보다. 그렇죠. 지금 현재 서울국세청 조사 사국에 일단 조사가 들어갔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조사 사국은요 저승사자라고 불리는 것인데 사실 뭐 대기업들 세무조사할 때 이 조사 사국이 들어가거든요. 뭐 일선에 그런 게 있습니다. 이 조사 사국이 들어가면 반드시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뭐냐면 사실 이제 이 프로듀서 회사 같은 경우에 이제 해외와 관련된 건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조사하는 거는 양현석 씨가 소유하고 있는 이제 클럽들에서 이제 이거 또 불법 영업, 그다음에 탈세 이 부분이지만 더 근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해외 공연도 많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거기 역외 탈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상당히 이제 중점적으로 보는 것이거든요. 아마 그렇게 될 경우는 상당히 이제 지금의 뭐 한 20% 이상 빠졌다고 하지만 이 국세청 조사가 나오면 더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사실 저는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조금 이 리스크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처음부터 인정을 하고 이렇게 들어가면 어떤 면에서 국민적인 어떤 이런 좀 그런 덜 받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계속 부인하다가 결국은 승리가 그냥 퇴출시켜버리고 이제 끝나버리는 상황인데 국민들 입장에 그 용납하지가 않죠. 그리고 또 정부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까지 지금 언급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모든 사법기관들이 달려들 텐데 문제는 너무 이 문제를 안이하게 저는 대응을 했다라고 생각이